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산문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염상섭의 임종이라는 작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작가의 작품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섭 하면 3대를 지은 작가죠. 아주 주요한 그 소설가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제목은 임종입니다. 임종. 임종이라는 게 뭐죠? 임종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게 죽기 직전에 임한 그런 인물의 심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올 일이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제 환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인 거죠. 침대 위에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난 병인은, 자, 이 병인이라는 인물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병자입니다. 병자. 아셨죠? 임종에 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선생님이 그랬죠. 항상 소설의 내용과 걸맞는다고. 그러니까 병인은 뭐야?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함부로 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도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더욱 작품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또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이 만경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의식이 불투명하고 혼미하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의식이 분명하다. 그리고 숨결은 차지만은 말소리가 또랑또랑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소리만큼은 또랑또랑한 거죠. 의식이 분명하고. 자, 그러니까 현재 병인의 몸 상태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또 병인은 어제부터 세판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뭐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번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근데 이번 전에 이제 되었는데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한의를 원래 한의사를 병원으로 이제 불러오라고 하는 걸 봐서 이전에는 이제 한의학을 치료 받으려다가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불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의사를.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이제 수작이라는 게 의사와 이제 대화를 한다는 거겠죠. 할 만한 아우 명호.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명호는 어떤 인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인과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여기 아우라고 써 있죠. 그리고 병인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병인의 그 말을 통해서요.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어제 오늘 2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오고 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결국 못 만났죠, 의사를. 그렇죠? 그 턱 건들기만 하여도 어때요? 끊어질 듯한 신경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겁니다. 신경이 지금 예민해져 있어요. 누가요? 병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아. 그렇죠? 이제 너무 서운한 거죠. 약을 구하지 못하고 오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그렇죠.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도 약하고 이제 심적으로도 이제 병약하고 하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렇죠. 이제 아프면 예민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중병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어서 퇴원부터 하시라고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이렇게 하면서 명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어떻게든 그 명호의 입장은 뭡니까? 병인이를 퇴원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의사는 차후에 한다. 이런 걸로 봐서 뭐 하는 말하기다. 형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어중간하다는 얘기죠.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왔어요, 명호가. 그러면서 우통을 벗고 땀을 들이며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이 달랬다라는 의미가 바로 설득의 의미가 되면서요, 이제 형을 회유하는 거죠. 어떻게든 달래서 어떻습니까? 집으로 퇴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 이거 굉장히 유중한 병이잖아요.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그렇죠. 어쨌든 한약 첩쯤 급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약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정대로 퇴원을 해야 어서 시켜야 하는데,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속 말하지만 동생 명호의 입장은 뭐다? 퇴원을 하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인 병인은 어때요? 어떻게든 퇴원을 하기 싫은 겁니다. 아셨죠? 예. 또 딴소리가 나올까 보아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는 것이었다. 그렇죠. 지금 달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 형한테 동생이, 예.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단 당장 숨이 막혀 죽어. 이렇게. 예, 결국은 퇴원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병인의 대사를 통해서. 남의 고통은 조금은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자, 보호자들이죠. 저의 대중만 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어 보았으나 숨결이 또다시 데어지며 마른 입속에서 얼음하여져 버렸다. 얼음하다는 것은 이제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아셨죠? 예. 그래서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자기를 어떤 동정과 성의가 열성이 없다 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네요. 형이. 자, 병인이의 이제 중병을 알아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것은 동정이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한편에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다. 그렇죠.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비굴하든 동정이든 뭐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찬밥도 막 가릴 때가 아니죠. 너무나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려내고 따돌린다는 얘기겠죠. 민줄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관심을 주지 않고 귀찮아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싫어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추측하는 거죠. 고깝다는 얘기는 이제 야속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야속한 생각이 늘 떠나질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평불만, 서운함 또는 이런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극도로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죽기 전까지는 이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변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설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태원 논례라는 건 논입니다. 논의. 태원 논의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인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 그러니까 길게 끈다는 얘기는 결국 쉽게 이 병이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나온 문제다 이미. 그래서 병자의 반대로 미루어졌죠.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그러니까 이 한약의 의미는 결국 뭡니까? 그 병인이의 뭡니까? 어떤 집착입니다. 삶의 연장을 위한 집착과 어떤 그 희망의 수단, 그렇죠?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어떤 그 집착적인 면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말끝에 거기 따라 명호가 부쩍 우기죠, 그렇죠? 동생이 당자라는 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즉 병인이죠. 찬성을 하게 됐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결국 퇴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신이 말짱할 때는 옆에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더 덕겁덕겁 많아지는 걱정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이제 지날수록 입원료가 그에 비례해서 병원비가 이제 증가하니까 그것도 걱정을 했었대요. 그때는 어때요? 말짱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은 뒤에 장례 비용이죠.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하여지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병세가 점점 어떻다? 침중해진다는 거. 침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병세가 위독하고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육체적 고통이 어때요? 시시각각으로 복받쳐 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아프니까. 그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병원에 누워댔자 별 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하나 주사를 못 잊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렇죠. 이제 주사라는 것은 뭡니까? 아픔을 방지해주고 고통을 좀 줄이는 거 아닙니까? 하마터면 뇌일혈, 즉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불성, 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것을 백지장 한겹지간에, 그렇죠? 요행이 다행히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에 피를 내려앉게 하여 이제 놓았었지만, 그렇죠. 위기를 넘긴 겁니다.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이미 200 얼마라는 혈압을 5, 60g씩 두 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 피를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죽기 직전까지 갈 뻔한 거죠. 그렇죠? 무슨 주사인지 이 미국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이어온 그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간신히 생명을 지금 연장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병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환자 당사자인 병인은 어떻게든지 주사와 한약을 통해서 삶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거기다가 신장염이 곁들여서 설상가상이네요. 설상가상. 그렇죠? 부증이 붓는 증상입니다. 들쭉날쭉하다가 어전뚱하여 부기가 내려가고 붓는 것이 기운이 좀 내려가고 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안 수미를 폈던 것이나 수미라는 건요 이제 미간 아닙니까? 눈썹이잖아요. 근심 숫자. 그러니까 근심을 폈다는 거죠. 시름과 근심을 폈던 것이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잔의 힘을 돋아서 그러니까 삶의 희망을 지금 간신히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꺼져가는 등잔의 힘을 돋았다고 하는 걸 봐서 생명의 연장을 지금 겨우겨우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뿐이었다. 그렇죠. 다른 것 없이 그냥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예, 다음 페이지 가니까 신체를 모셔 이제 중략 이후네요. 중략 이후에는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뀔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신체를 모셔드린 방에는 불은 떼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말끔히 정리하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뭡니까? 이 가족들이 이미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병원에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방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예,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상 전에 과수댁은 자 발상하기 전에 이 과수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과수댁이라는 인물은요. 이 과부댁이라는 얘기입니다. 과부댁. 이 과부댁은 누구냐면 과부가 된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병인의 부인이 되겠죠. 그렇죠? 병인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못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 그렇죠?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약봉지는 필요 없겠죠.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 했던 것이 바로 약봉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과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그러니까 물을 뿌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컵 속에 넣은 물, 이 물. 예, 이게 뒤에 나오지만 성수입니다. 성수. 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를 붙이고 받아둔 성수였다. 여기 나왔네요. 성수. 그렇죠? 예. 발치께서 이제 발 근처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안 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 대사는요. 예, 이 대사에서는 지금 기독교식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호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수댁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초상집에서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는 의논이 벌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일장을 할 것인지 5일장을 할 것인지 서로 장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다. 누굽니까? 병인의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으로 모시면야 3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근데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 장례비 걱정으로 이제 화장을 하자라고 명호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 우리 형세에 우리 가정 형편에 이 말이에요. 3일장이 좀 많은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제 그 병인의 말입니다. 병인.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는데요 하면서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요? 병인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이 과숙댁도 뒤미쳐 들어갈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병인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인인 과숙대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뒤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화장이 싫어서. 그렇죠? 요즘은 좀 화장이 일반화돼 있지만요, 이 시대가 지금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이 시대에서는 더군다나 화장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요. 사고나 이렇게 일찍 죽었을 때는 화장을 많이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묘에 들어가고 뭐 그랬던 시대였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은 거의 들어보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죽 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남편이 죽으면 또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살아있는 이 부인이 이 화장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화장을 싫어서 화장이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예. 돌아간 이도 죽은 사람도 아직 먼 앞일이 거니거니와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죽지 않고 이제 건강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입으로 이제 표현했을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그렇죠. 막상 자기가 평소에는 나 죽으면 화장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죽음이 점점 닥쳐오면 실제 문제가 되고 현실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화장은 하지 말고 다시 조상의 묘가 있는 무덤에 묻어달라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 죽은 뒤에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르니 또는 관 속에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르니 하는 유언도 하지만은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 봐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근데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 딸랑 남았다. 근데 첫째 산역입니다. 산역이라는 건 매장하는 거거든요. 산에 가서. 그러니까 매장하면서 시체를 묻고 여러 가지 산을 만들고 이렇게 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쁘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호상차지라는 건 뭐냐면요. 호상차지라는 것은 그 상당했을 때 가장 그 전반적으로 장례를 전담하고 주도하는 그런 어떤 상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예.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고 자동차 상만 해도 2대에 4만 원은 예산을 짜야 돼.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호상차지의 그 대사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비용, 즉 경제적인 측면을 유독 지금 고려하고 있는 말하기죠. 예,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그렇죠? 5, 6천 원밖에 안 된다. 없는 돈에 찻싹시 4만 원 예산이 엄청나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말론치를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장이나 매장이나 사람이 돌아간 데야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돈을 들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젊은 축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젊은 축 무리도 있죠. 예, 젊은 축의 무리. 자,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고 남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을 안팎에 복작되고 들볶아쳐서 제 시간에 성복제도 지냈다. 이 성복제라는 건요, 초상이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때 올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 누웠다던 명호의 제종형, 육촌형이거든요. 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이척 힘없이 걷는 모양이에요. 조상, 조문을 하러 왔다 이겁니다. 예, 제종형이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예, 제종형. 자,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형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 이제 상제라는 건요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도. 그러면서 염주를 갑자기 또 염주를 들고 염불을 시작했다.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상을 치르는 거냐면 이 사람은 장례를 불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식. 그리고 아까 과수댁은 뭐였습니까? 과수댁은
기독교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했고 지금 여기 재정형은 지금 불교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거,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재정형은 불교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러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제 방식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식경이나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연보를 끝마치는, 지루할 정도로 또 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위주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 늙은이는 보세요. 이제 서술자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말을 쓴 겁니다.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품에서 훔척훔척하여, 훔척훔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를 찾으려고 더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지에 기름이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명정을 쳐들고, 이 관상명정이라는 건요, 그 왜 죽은 사람의 관 위에 덮는 깃발 있잖아요. 깃발에 이제 뭘 씁니까? 관직명이 있으면 관직명을 쓰고 이름을 쓴다든가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만든 깃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도 관 위에 끼워 놓은 것은 손수 베낀 경문, 이 경문은 이제 불교 경문이거든요.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장례칠 그 땅에 나가서도 하관할 때, 관을 내릴 때 패백과 함께 이 종이봉지도 횡대라는 것은 널판입니다. 가로로 널판인 널판지인데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 그 재정형이 뭐 하는 겁니까? 불교식대로, 불교식대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병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렇죠? 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멋대로 지금 장례를 치른다고 보면 되겠죠, 방식이.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자 보세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지금 했잖아요.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자, 이 대사를 보세요.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겼다. 그래서 안온이 잠들지는 모르나, 그렇죠. 그보다도 어떻다? 예,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중요하죠.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 제멋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제멋대로. 그리고 향이, 그들의 그 의견이 쏠리는 그 부분에 기울이는 데 대해 만족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작가가 뭡니까? 강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비판이. 아셨죠? 뭐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각자의 소임에 맞게 장례를 어떻게 한다? 방식이 제멋대로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기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제 낱낱이 비판하려는 작가의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진심 어린 애도보다는 각자의 취향대로 또 각자의 그 소임대로 행하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하나하나 그 분석된 강의로 보완하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